네, 성한당 환경기능사 핵심 요청 NCS 강의. 자, 22강 폐기물 처리, 챕터 2 폐기물 처리. 핵심 요청 1에서 3 사이 내용입니다. 자, 먼저 챕터 2 폐기물의 처리에서 핵심 요청 첫 번째는요. 이제 이 폐기물 처리의 목적, 그러니까 개요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폐기물을 처리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폐기물 처리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감량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량화를 하는 게 뭐예요? 먼저 폐기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폐기물이 발생할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폐기물이 적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이용, 이걸 영어로 이제 리유즈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우리 공병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공병 해소하면은 물리적 세척하고 그 다음에 살균해서 바로 쓰는 거, 이게 바로 재이용이고요. 그 다음 재활용은 리사이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뭐냐면은 종이 있죠. 종이 재생해서 휴지 만들고 재생종이 만들고 하는 거, 요건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주는 거, 요게 바로 재활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회수.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뭐 호기성 말고 현기성 소화를 시키면 메탄 같은 연료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료로 얻을 수 있는 거 혹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태우고요. 이게 소각이고 땅에 묻는 거, 이게 매립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할 거는요. 폐기물이 발생하기 전에 줄이는 감량화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걸 외워주십니다. 그래서 기출력 이거 볼 필요도 없죠. 몇 번이 정답인가요? 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은 폐기물을 감량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러면요. 자, 먼저 감량화 대책이 폐기물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적게 발생하도록 하니까 우리 식단제 개선. 그러니까 식단을 사람들이 안 먹는데 막 많이 포고 그러면은 또 쓰레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식단제를 개선한다든가 분리수거 많이 하면은 당연히 폐기물 적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과대포장 안 하기.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거예요. 중고품 활용, 뭐 아나바다 운동 이런 것들. 그죠? 이게 바로 전부 다 감량화 대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량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하고 있는 거 부담금 제도, 그 다음에 예치금 제도, 쓰레기 종량제, 그다음 우리 EPR이라고 해서 생산지 책임 재활용 대주,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봉투, 그게 쓰레기 종량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쓰레기를 내놓으면 발생을 시키면은 돈을 더 많이 써서 종량제 봉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감량화를 시키는 제도들입니다. 그럼 관련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감량화 방안 중 발생원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네, 폐기물에서 회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는요. 이거는 폐기물은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사후에 에너지, 그죠? 에너지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전 관리가 아니고 사후 관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 감량화 제도, 거리가 먼 것은 환경영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폐기물 처리의 순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는 우리가 폐기물이 이제 정책상에서 이제 어떤 이제 목표를 가지고 목적 순서가 이제 감량화,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였다면 이번에는 폐기물이 이미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그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순서는 수거, 수송, 전처리, 중간처분, 최종처분입니다. 자, 여기서 수거, 수송이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폐기물을 내게 되면은 이걸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이제 수거를 하시죠. 그죠? 모아서 이제 차에다 싣고 수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수송한 게 첫 번째 이제 압축, 파쇄, 선별 이 과정이 이제 우리 중간처분 전처리라고 하는데요. 자, 이 과정으로 제일 먼저 이제 폐기물 양을 줄여요. 감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중간 처분에서 이제 소각이라던가 뭐 퇴비화라던가 여러 가지 할 때 양을 먼저 줄여놔야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응조 크기도, 부피도 줄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약품도 줄일 수 있고, 결국에는 이 부피와 비용, 그죠?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감량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 처분을 하게 돼요. 중간 처분은 이제 소각이라던가 열분해, 퇴비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폐기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게 버리는 거지만,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소각을 하면 폐열이 나오고, 열분해를 하면은 또 메탄 같은 연료가 나오고, 퇴비아를 하면 퇴비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분을 다 제거를 하고 고형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중간 처분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처분으로 땅에다 묻는 매립을 한다던가 자원으로 이용하는 자원화가 하게 됩니다. 자, 요 단계에서 중요한 거,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거, 한 60% 정도, 이 전체 60% 정도가 수거 수송에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필요한 건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수거를 하는지 그것도 이따가 수거 과정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기출 유형, 중간 처리 아닌 거. 그래서 이 전처리인지 중간 처분 혹은 처리인지 최종 처분인지 구분하는 거 나오죠. 여기 보니까 압축팟의 선별, 요거는 전처리거든요. 그죠? 전처리. 다른 말로 중간 처리. 그죠? 그래서 요거 제외한 중간 처리 아닌 거, 그러니까 최종 처분에 있는 매립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폐기물 수거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거 단계. 우리 앞에서 폐기물 처리 순서가 수거, 수송, 전처리, 중간 처분, 최종 처분이었죠. 이 수거와 수송에서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 집을 거쳐서 이제 한마디로 폐기물 수거 노선을 정하냐, 한마디로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이제 차를 끌고 수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노선을 결정할 때도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높은 지역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적재합니다. 올라가면서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오르막길 가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적재하기 시작하면 더 무거워지니까 연료 더 많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올라가요.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적재를 하면은 올라가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적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 지점은 출발하는 차고지. 그러니까 차가 이제 처음 차고지에서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점은 차고지에 가까운 점, 그 다음 종료 지점은 처분지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차고지에서 차가 나와서 처분지에서 쓰레기 내려놓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차고지에 가까운 곳에 시작하고 처분지에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교통 편해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이겠죠. 교통이 막 막히고 그러면은 이게 또 도로에서 낭비를 하니까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선도로에서 좀 큰 도로에서 시작하고 종료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시계 방향으로 합니다. 반시계 틀려요. 왜 그럴까요? 시계 방향이 이 방향이죠, 여러분. 우회전은 신호 안 받아요. 그죠? 좌회전은 신호를 받지만, 그래서 우회전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정하면은 신호 안 받아도 되니까, 우회전하니까.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하게 되고,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곳은 이제 한마디로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이런 식으로 가서 하고요. 발생량이 많은 곳은 가장 먼저 수거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왔던 길 되돌아가고 유턴하고 이러면은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피하고 출퇴근 시간 또 피해야 되겠죠. 그죠? 교통 막히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려사항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적한장을 볼게요. 적한장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쓰레기를 내놨어요. 이게 바로 발생원이죠. 그죠? 그러면 발생원에서부터 우리가 처분지가 있으면 이 처분지까지 쓰레기를 이제 운반을 할 거 아니에요. 수송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멀면, 운반 거리가 너무 크면은 보세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비용이 이렇게 그냥 거리에 따라서 비례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가운데 너무 머니까 적한장을 하나 두는 거예요. 이 적한장의 역할은 뭐냐면
발생원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도 있고 저 아파트도 있고. 그러면은 이 적한장에다가 먼저 그죠? 다 모아두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적한장에서 한꺼번에 그죠? 다 모아서 처분지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한장을 설치하는 방식 우리가 적한 방식이라고 하는데 적한장을 설치를 해서 적한 방식을 쓰게 되면 이제 적한장 설치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거리가 운반 거리가 작을 때는 적한 방식 비용이 많이 들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적한 방식이 직접 운반 방식보다 훨씬 더 싸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수거와 수송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비용 싸고 효율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리가 멀 때는 적한 방식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한장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거리가 적한 방식이 유리한 거리가 얼마냐면 이 운반 거리가 한 16km 이상 정도면 그러면 적한장을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럼 적한장이라는 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 바로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두는 중간 정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한장에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모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거하는 걸 운반, 수송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적한장에서 이제 우리 재이용, 재사용 가능한 걸 또 분리를 해낼 수 있어요. 이게 선별, 골라내는 거죠. 그죠? 선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수거와 운반을 분리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적한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한장이 필요한 경우 설치를 해야 될 경우 언제냐 바로 쓰레기가 분산돼 있고요. 모아 있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쓰레기 양이 저밀도 그죠? 같은 말이죠. 분산돼 있으니까 밀도가 작을 때 그리고 뭐 소형 용기 쓸 때 요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작은 용량의 수집 차량 쓸 때, 저밀도일 때, 그죠? 어지러져 분산돼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다면은 바로 우리 슬러지 수송, 공기 수송, 그죠? 우리 바로 수송을 하는데 이 관을 통해서 하는 수송, 광고 수송이라고 하는데 광고 수송에 슬러지 수송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수송이 있어요. 이 광고 수송, 관을 통해서 할 땐 적한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질 때, 처분지 멀 때, 그죠? 소형 용기 사용할 때, 요럴 때, 그죠? 요때 적한장이 필요해요. 그럼 적한장은 어디에 설치하냐? 그러면 자, 폐기물 발생 지역의 무게중심과 가까운 곳이에요. 한가운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고 적게 발생하는 곳이 있으면 무게중심은 많이 발생하는 쪽이 이렇게 쏠려요. 그래서 적한장은 무게중심에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게 되고 교통이 편한 거, 간선도로 가깝고 2차 보도 수송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설치 작업 쉬운 곳 이런 곳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